안녕하세요. 박희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의 의존이 커지면서 증시의 미국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수출입 촉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취득세 인하 시기를 두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잔금 납부 시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 민주화에 대해 상생과 윈윈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요,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이 너무 싸서 흡연율이 높다. 저도 좀 담배를 피고 왔더니 좀 목이 잠기네요. 담뱃값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담뱃값 문제는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과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활짝 웃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1.55% 급등하면서 13,539.86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1.33% 상승하면서 3,1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63%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증시입니다.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장을 마친 유럽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올랐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전날보다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65% 상승한 5,819.92의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6% 빠지면서 7,310.32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꽤 큰 폭으로 내려갔네요. 1.21%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중국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소폭 올랐습니다. 0.39% 상승하면서 8,995.15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77% 하락한 2,1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는요, 소폭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자, 지난밤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면서 이번 주 국제 이슈들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이번 3차 양적 완화가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지난 수요일 독일 현대의 ESM 합헌 판결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양적 완화 발표는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미 연준이 FOMC에서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강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 증권을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0에서 0.25%의 초저금리 유지 기간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순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적 완화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 전망입니다. 양적 완화가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투자 심리를 상승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이 방법이 실무 경기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비유하며 아무리 물을 부어서 열기를 식혀도 안쪽의 연료봉에는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는 것처럼 이번 양적 완화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단기성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1.5% 이상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양적 완화 발표에 금,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양적 완화는 통화량을 확대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값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금 12월분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온스당 38.40달러, 2.2% 오른 1,772.10달러로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번 주 들어 거의 4% 올랐습니다. 이외 다른 금속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은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온스당 1.49달러 올랐고 구리 역시 파운드당 2센트가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제 네덜란드 총선이 있었는데요. EU를 지지하는 중도 우파 정당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FOMC의 3차 양적 완화 발표는 유럽 증시 마감 뒤에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양적 완화 호재를 받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영국의 푸시 지수만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제한 모든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내용의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채권을 매월 무기한 매입하게 되며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연준은 고용 극대화와 가격 안정이라는 지속적인 진전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고용과 경제 회복이 더 탄력받기를 원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 상황뿐 아니라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또 코스피가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과 우리 경제의 미국 의존성이 높아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커플링은 두 나라의 환율, 주가, 금리 등이 함께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미 증시 동조 현상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 S&P, 나스닥 지수는 모두 3년 내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급등에 따른 영향을 받아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 2050선 회복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깨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장세 감소는 수출 상품이 많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보도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 감소가 대만과 한국의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GDP가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수출은 1.7%포인트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 GDP도 0.4%포인트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나빠지는 동조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중국 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엠머니 서한안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입 촉진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12일 상무회의에서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된 무역진흥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수개월 안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것은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치인 1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안을 지난 10일 발표했지만 적용 시기가 불확실해서 입주 아파트 관찰 구청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시기를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졸지에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 입주자들의 반발이 커진 것입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기재위 내에서 법 시행 시기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10일로 하자는 의견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 주체 간 조화로운 상생을 바탕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련 회장단은 9월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서민 생활의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주문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과 대주주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건전 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 비리를 가장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를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를 특별 검사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보호처는 어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많이 제기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 발생 원인과 처리 현황 파악하는 것을 검사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시되는 흐름에서 금융회사의 약탈적 모습을 단속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주요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장남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안에 팔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취득세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나 연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될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다만 양도세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만 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이 가장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내에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의 엠코타운, 흑석동의 뉴타운 센트레빌2, 가재울 뉴타운의 레미안 이편한 세상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식사동의 자이 위시티 2단지, 수원시 권선동의 아이파크시티 2차, 김포시 장기동의 쌍용예가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2000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시흥시 정왕동의 새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시흥시는 이곳을 글로벌 교육, 의료 관광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짜고 서울대 캠퍼스와 교육, 의료, 산학 클러스터를 유치해 자족 도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백옷 신도시는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교육하던 장소였던 한글 백옷에서 따온 곳으로 백옷은 배우는 곳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액만큼의 주택 지분을 정부에 넘기고 지분만큼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정부가 사들인 지분을 토대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재원 부담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일가스 개발 붐에 맞춰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삼천리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설비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천리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에너지 기업이 보유한 루이지애나주 가스정제시설 지분 34%를 약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북미 지역 유전에 투자한 적은 있지만 가스 인프라 지분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입찰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일가스가 차세대 에너지로 평가받으면서 가스 인프라 산업은 오는 2035년 1,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특히 새 설비에 투자할 경우 많게는 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에 인수한 정제시설은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설비들은 대부분 이제 석유 쪽을 이용한 거고요. 천연가스를 가공한 화학 제품을 만드는 설비들은 많지 않은데 북미에서는 거의 천연가스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국내 컨소시엄이 가스 인프라 산업 투자에 첫 삽을 뜨자 국민연금과 관련 국내 기업들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북미 지역에서 자원 탐사, 개발 등에만 치중해 왔으나 투자 다각화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흡연율은 또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자 이제 불거지는 논란은 담배값 관련된 것입니다. 담배가 비싸야 흡연율이 낮아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싸고 또 흡연율은 세계 2위 수준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예.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제품의 가격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2,500원으로 가장 쌌고요. 예. 가장 비싼 나라는 그 아일랜드였는데 무려 그 한 갑당 15,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로 나왔고요. 네. 영국이 뭐 11,500원 정도, 프랑스도 9,400원. 네. 뭐 다른 나라들은 대략 그 독일, 네덜란드들도 뭐 8,000~9,000원 선에 해당됐고요. 회장님, 이 우리나라가 가격은 이제 뭐 가장 싼 예. 2,500원인데 예. 그다음 싼 나라는 폴란드가 3,175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쌌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회장님, 요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담배 가격은 국민 소득이나 뭐 물가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죠? 아, 예, 그랬었고요. 그래서 예. 이제 흔히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빅맥이라고 해서 그 맥도날드 그 빅맥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 빅맥과 담배 가격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 해당 국가들, 그 조사 대상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빅맥보다 그 담배가 더 싼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하고 국민소득을 고려한다고 해도 조금 비싼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흡연율이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지요? 흡연율 조사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가장 그 믿을 만한 조사로 있는 것은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조사를 보면은 그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약 47% 정도로 나왔고요. 예. 성인 여성 흡연율은 그 6.7%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성인 여성 흡연율은 그 낮게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실제 여성들이 그 또 숨겨져 있는 약간 흡연 인구들이 많이 감증 경향이 있군요.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할 때 일부 그 소변을 가지고 예. 조사를 했더니 성인 여성 흡연율은 약 1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그 밖으로 수치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실제 흡연율이 실제는 훨씬 높다는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말씀이시고요.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담배값을 높이면은 흡연 억제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는 입장이시죠? 믿는 게 아니고요. 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담배값을 올렸을 때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이미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 제가 믿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리고- 적당한 담배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적당한 담배값이요. 예. 이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그 담배 그 흡연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하는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 우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4,500원을 올려야 되는데 4,500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흡연 정책이 가장 우수했을 때 4,500원 정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 정책은 가장 우수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우리나라 흡연 정책을 정책 수준을 감안한다면 7,500원 선으로 올려야 된다는 7,500원이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적인 가격은 4,500원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고려할 때 7,500원이 금연 효과를 만드는 데 가장 적당한 가격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적인 가격이요? 4,500원이라는 선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의 그 비가격 정책, 그러니까 담배값 외에 흡연을 경고를 하는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지 예, 예. 그러니까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텔레비전에 알린다든지 담배 값에 금연 경고 사진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모든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4,500원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조금 거죠. 전에 그 이제 담배값을 인상하게 되면은 뭐 흡연율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뭐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뭐 상관관계가 검증된 그런 뭐 자료들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마지막 담배가 올랐던 것이 예. 2004년 12월에 예. 담배 가격이 500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인 남성 흡연율이 예. 57.8%였는데 예. 2년 만인 2006년에 보면은 44.1%로 14.7%나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검증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회장님도 담배 안 피시죠? 물론 피지는 않고 있고요. 네, 원래 피다가 그러나 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담배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흡연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흡연 인구도 또 이제 소비자들이고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이들의 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민들 담배 피시는 분들 서민 경제에 또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흡연자들의 이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막 사실 또 스트레스 받아 담배를 피는데 흡연자들을-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지 말라는 또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흡연자를 흡연할 수 있게 계속 놔둔다는 것은 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흡연자들을 그 담배의 피해에 아주 무방비하게 말하면 버려두는 것에 가까운 것이죠. 예. 그래서 흡연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흡연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담배 부담금은 이제 담배 소비세와 기능이 겹쳐서 이중과세가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중과세라는 게 어떤 뜻이죠? 네, 지금 요번에 이제 담배값을 인상하게 되면요. 네. 담배 이제 부담금, 정부가 이제 담배 부담금 증액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담배 조세 인상은 제조사의 이익을 가져가 줄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예산 확보를 위한 편법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시장에서 보기엔 또 이게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배 가격을 인상할 때요. 예, 예. 세금을 올리게 되면은 담배 회사의 이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담배 가격을 그 담배세를 인상해 가지고 그 국민건강증진금을 올리게 되면요. 예. 그 돈을 가지고 국민 건강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쓴다든지 예. 또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경우에 사실 그 혼자 의지만으로 못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약이 필요하거든요. 니코틴 대체제라든지 또 먹는 금연약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그것이 그 보험에서 급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보험으로 흡연자들이 모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세 인상한 그 새로운 세금을 가지고 흡연자들이 그 담배를 끊을 때 중산층 이상의 사람한테는 보험 급여를 해주고요. 예, 그래서 예. 좀 싸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그 저소득층들은 사실 그 저소득층들이 문제가 되죠. 예, 예. 저소득층들은 혹시라도 담배를 끊지도 못하면서 비싼 담배를 사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저소득층들에게는 무료로 금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 약물을 무료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담배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데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건강 증진 입장에서요. 네, 그런 그렇죠.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운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님과 함께 금연 운동 그리고 담배 부담금에 대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죠. 정경수 한국담배 소비자협회 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내용 좀 들으셨는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담배값 가장 비싸다. 아까 맥도날드의 빅맥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도 여전히 가장 비싼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근본적으로 그 비례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우선 아시아에 중국과 일본이 양국이 지금 있는데 세계 강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도 우리보다 담배값이 쌉니다. 예. 예, 그것은 아시아존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굳이 우리보다 물가 지수가 4배 내지 5배나 비싸고 비례가 안 되는 강국에
서양 국가들하고 자꾸 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꼭 우리가 OECD 국가로서 창피하니까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담배값을 인상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요 아주 그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입니다. 계속 그 불아파 쪽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담배값하고 우려고 그 대비해가면서 회장님 잘 하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기에 조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담배값 인상에서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2005년도에 500원이라는 담배값을 부담금으로 해서 국회에서 겨우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회장님 그러면은 사실은 500원을 올렸었는데요. 조금 더 흡연가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가격을 올리면 좀 효과가 있을지요? 그게 잘못된 얘기죠. 담배값을 가지고 가격 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특히 지금 담배를 피는 층이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들이 150만 원씩 200만 원 내외인데 1년에 4, 50만 원이라는 담배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80만 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0만이라는 인구 흡연율을 낮추겠다라는 국가의 참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의 국민을 생각하는 뜻은 100번 헤아릴 수가 있고 고마운 일인데. 흡연가도 소비자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회장님 그리고 담배값 인상이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버스 요금 뭐 이런 공공요금 인상률과 비교해 봤을 때요. 버스 요금이 4배 오르는 동안에 담배값은 2.7배 올랐다는 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담배값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지금 낮게 책정돼 있다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낮다 높다 이거를 담배값에 기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고 있는 1000만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담배에 의존하는 하나의 기호품입니다. 기성인들의 기호품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담배값을 올리려면은 조세 부담을 갖도록 하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합니다. 이거는 외국에서도 이런 법이 없어요. 부담금이라는 벌금을 기금 조성화해서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는 행위로뿐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매년 1조 9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부족한데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목적세의 취지가 다른 거예요. 네, 회장님 하나 더 여쭤볼 게 뭐 저도 사실은 흡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건강에는 좀 안 좋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수많은 그 담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천적으로 국가가 왜 이런 담배를 허가해서 이 사회에 내놨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인류의 발달사와 더불어서 존재한 것이 담배입니다. 이건 불가불의 원칙적인 어느 시장 논리로 없앨 수가 없는 현 시점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1000만이 넘는 흡연자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당국이 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다라는 명분이라면은 회장님 근본적인 것을 제가 회장님이랑 좀 할 얘기가 더 많아서요. 잠시 전화는 소식 뉴스 들으시고요. 다시 제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는지요? 좋습니다. 기다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수출입 촉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의 의존이 커지면서 증시에 미국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생과 윈윈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취득세 인하 시기를 두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잔금 납부 시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글로벌 마감 시황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활짝 웃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1.56%, 206.51% 상승한 13,539.86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3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1.63% 급등하면서 3대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증시입니다. 네,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장을 마친 유럽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올랐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전날보다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65% 오르면서 5,8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6% 빠진 7,310.32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1.21%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중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39% 올라간 8,995.15로 마감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77% 내려가면서 2,1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 상황뿐 아니라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죠. 그런데 최근 와서는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또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과 우리 경제의 미국 의존성이 높아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커플링은 두 나라의 환율, 주가, 금리 등이 함께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미 증시 동조 현상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 S&P, 나스닥 지수는 모두 3년 내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급등에 따른 영향을 받아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 2050선 회복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깨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장세 감소는 수출 상품이 많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보도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률 감소가 대만과 한국의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GDP가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수출은 1.7%포인트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 GDP도 0.4%포인트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나빠지는 동조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중국 동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 주체 간 조화로운 상생을 바탕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련 회장단은 9월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서민 생활의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안을 지난 10일 발표했지만 적용 시기가 불확실해서 입주 아파트 관할 구청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시기를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졸지에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 입주자들의 반발이 커진 것입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기재위 내에서 법 시행 시기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10일로 하자는 의견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안에 팔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주요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장남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안에 팔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취득세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나 연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될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다만 양도세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만 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이 가장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내에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의 엠코타운, 흑석동의 뉴타운 센트레빌2, 가재울 뉴타운의 레미안 이편한 세상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식사동의 자이 위시티 2단지, 수원시 권선동의 아이파크시티 2차, 김포시 장기동의 쌍용예가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우스포의 주택을 정부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액만큼의 주택 지분을 정부에 넘기고 지분만큼 정부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사들인 지분을 토대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재원 부담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과 대주주 이면 자격을 강화하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건전 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 비리를 가장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를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를 특별 검사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어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 발생 원인과 처리 현황을 파악할 것을 검사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시되는 흐름에서 금융회사의 약탈적 모습을 단속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시흥시 정왕동의 새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시흥시는 이곳을 글로벌 교육, 의료 관광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짜고 서울대 캠퍼스와 교육, 의료, 산하 클러스터를 유치해 자족 도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백오 신도시는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교육하던 장소였던 한글 100옷에서 따온 것으로 100옷은 배우는 곳을 의미합니다. 셰일가스 개발 붐에 맞춰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삼천리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국내선 처음으로 관련 설비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천리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에너지 기업이 보유한 루이지애나주 가스정제시설 지분 34%를 약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북미 지역 유전에 투자한 적은 있지만 가스 인프라 지분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입찰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일가스가 차세대 에너지로 평가받으면서 가스 인프라 산업은 오는 2035년 1,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특히 새 설비에 투자할 경우 많게는 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에 인수한 정제시설은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설비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석유 쪽을 이용한 거고요. 천연가스를 가공한 화학 제품을 만든 설비들은 많지 않은데 북미에서는 거의 천연가스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국내 컨소시엄이 가스 인프라 산업 투자에 첫 삽을 뜨자 국민연금과 관련 국내 기업들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북미 지역에서 자원 탐사, 개발 등에만 치중해 왔으나 투자 다각화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GX칼텍스가 중국 내 사업을 총괄할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중국을 내수 시장처럼 만들겠다는 허동수 회장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허동수 GX칼텍스 회장이 중국 대륙 공략에 나섰습니다. GX칼텍스는 기존의 베이징 대표처를 확대 개편해 석유와 석유화학, 윤활유 사업을 총괄할 GX칼텍스 차이나를 베이징에 설립했습니다. GX칼텍스는 지난 2003년부터 산둥성을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 칭다오리동 화공유황공사를 세우고 주유소 운영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랑팡과 수저우 등에서 폴리머 공장을 잇따라 건설하는 등 화북과 하동 지방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현지 법인 설립을 중국 비즈니스 성장의 본격적인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현지 생산과 유통을 통한 중국 내 매출은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GX칼텍스의 글로벌 수출액은 약 12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번 GX칼텍스의 중국 법인 설립은 중국 내 사업을 좀 더 현지화시켜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 창업과도 같은 허 회장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담배 못 끊는 한국, OECD 흡연율 최고, 그리고 담배값 최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국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침에 바쁜 시각에 이렇게 자꾸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헤드라인 전해드리는 동안 뭐 하셨어요? 담배 피셨죠?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얘기하다 좀 답답하신 것 같았었는데, 자, 네. 그러면은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실은 흡연이라는 자체가 우리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또 옳다고 보긴 하는데,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흡연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렇다면, 예, 말씀하십시오. 네, 담배를 못 끊는 한국의 OECD 가입국으로 흡연율이 최고다 이런 그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과연 최고인지 최고 아닌지는요. 예. 네, 국제사회에 물어봐야 할 정도로 통계가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이 통계가 전부 틀려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명분에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흡연율을 높이고 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지금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담배값을 왜 정부가 올리려고 하는가. 예. 그 근본 취지를. 그럼 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배값을 왜 올리려고 하냐면은 이 담배값이요. 예. 생산자가 수익 원칙에 의해서 시장 논리에 맞도록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담배값을 좀 올려서 경상수지를 높이겠다라든가 이익 수지를 높이겠다든가 이거는 소비자도 반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담배값 올라가는 부분은 세금이라서요. 담배 생산자나 판매자는 조금 또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잘 않으십니까? 모르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 이게 세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 세금이라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건 감당해요. 조세 부담이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당국에서 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가 경제, 서민 경제의 물가 폭등을 막으려고 물가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보건복지당국에서만은 굳이 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다라는 목적 하나로 예. 부담금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부담금이 결국에는 그 지금이죠. 담배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국민 아니죠. 예. 예, 그게 아닙니다. 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요, 회장님. 예. 그렇게 그 징액돼서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얘기를 좀 듣고서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예. 근본적인 목적이 담배값을 왜 올리느냐? 첫째, 보건복지당국이 매년 담배값을 올린다라는 부분에 지난 2005년도에 500원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1조 9천억, 매년 1조 9천억이라는 담배값 인상분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건강보험료 적자난데 메웠습니다. 네. 흡연자를 위해서 부담금을 거두어서 예. 그들이 내놓은 벌금인데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대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예 한 푼도 쓰이지 않았고 예. 지금도 예. 담배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예. 지금 500원에서 2,000원을 올린다고 예상하면은 예. 4배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 4배가 인상되는 담배 가격의 근본 그 취지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2,000원이라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지 예.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더 좀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마지막으로 듣게. 저희가 시간이 쫓겨서. 근데 여전히 말이죠. 우리 사회에는 흡연자도 존재하고 비흡연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금연구역이 많이 생겨가지고 흡연자들, 저 포함해서요, 불편을 많이 겪기는 하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 방안,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주 좋죠. 상생 방안이라는 건 이 사회는 5천만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흡연자가 존재합니다. 예. 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건강이 나빠서 병을 얻든 안 얻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예. 이 담배라는 것은 정식 허가품으로 이 사회에 내놓은 시장 상품이란 얘기죠. 예.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배려를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할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점진적으로 끊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금 비가격 정책 같은 거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년 2, 3%씩 지금 흡연율이 줄고 있는데 예. 무슨 가격 정책이네 뭐 해가지고 담배값을 잘 몽땅 알겠습니다, 올려가지고 회장님. 그 담배값을 딴 데 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모시고요. 우리가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서 흡연 인구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수고하세요. 너무 담배 많이 피지 마시고요. 예.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이번에는 16호 태풍 소식이 들리고 있죠. 이번에 차츰 북상하면서 매우 강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태풍들 우리 잘 이겨낸 것처럼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